고의로 판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재산을 팔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판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회생메이트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제도로 일각에서는 채권자만 희생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다. 열심히 일해서 돈 갚은 사람만 바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채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재기시켜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제도 운영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법원은 그 취지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거르고자 하는데요. 회생법원이 개인회생 과정에서 꼼꼼하게 따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최근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보는데, 이번 콘텐츠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대출 여부, 그리고 대출 세부 내역입니다. 최근 채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최근 1년 동안의 신규 대출건을 주로 봅니다. 개인회생 단계에서 보정 권고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최근 대출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 대출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든 돌려막기로 생활을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이라도 일찍 회생 신청을 했으면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데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 단계에서도 사실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최근에 받은 대출을 생활비, 병원비 등 필수적인 지출이 아니라 도박, 사치 등에 썼다는 것이 확인되면 모두 청산가치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채무가 청산가치에 반영이 돼서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개인 회생 시 필수적으로 나오는 보정 권고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취업, 이직 여부를 살펴봅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급여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도산제도의 이점만을 활용하기 위해서 소득을 낮추려고 위장 취업을 하거나 부장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개인 회생 월 변제금은 소득 빼기 최저 생계비거든요. 이걸 통상 3년 동안 변제하는 구조인데, 소득이 적거나 최저 생계비가 많으면 결국 월 변제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월급 350만 원 받다가 갑자기 200만 원도 안 되는 곳으로 이직을 하면 법원에서는 소득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취업 또는 이직을 한 경우에는 최소 2, 3개월 이상 급여 명세서나 급여 입금 통장 등을 요구를 합니다. 조금 더 까다로운 회생위원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직접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고, 의심스러우면 핸드폰 통화 내역이나 대중교통 조회 내역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실제 업무 관련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재산 처분 여부를 조사합니다. 최근에 부동산이나 주식, 자동차, 고가의 물건 등을 팔았는지를 조사하는 건데요. 일부러 본인의 재산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신청 전에 팔았는지, 은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고의로 판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재산을 팔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판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보정 권고를 워낙 상세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최대한 잘 추적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혼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로 인한 부부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와이프가 반대했는데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했다든지, 집값 떨어진다고 전세로 들어갔는데 1년 만에 집값이 폭등해서 매일매일 네 탓이니 하면서 부부간의 문제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하면서 이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법원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본인의 재산을 낮추기 위해서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한테 다 넘길 수 있거든요. 재산 분할할 게 없으면 큰 이슈는 없는데, 재산상 규모의 차이가 생기면 여러 가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 회생 제도의 운영 취지에 대한 부분과 법원에서 어떤 점들을 꼼꼼하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마다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A파트 김태용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